거대한 항공모함의 갑판 위로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거센 바닷바람은 칼날처럼 병사들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 거대한 강철 요새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마석도 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영토를 굽어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잔혹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계급 사회가 주는 절대적인 권력에 취해 있었으며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군인들을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여기는 인물이었다. 오늘 밤도 그는 순찰이라는 명목하에 갑판을 배회하며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는 희생양을 찾고 있었고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경계를 서던 병사들의 어깨는 공포로 인해 눈에 띄게 굳어지고 있었다. 마석도의 시선이 갑판 난간 쪽에서 홀로 서 있는 작고 왜소한 체구의 한 여군에게 머물렀을 때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꿋꿋한 자세를 유지하며 망원경으로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마석도의 심기를 건드렸다. 규정상 이 시간에 저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중령인 자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경례를 하지 않는 태도가 그의 삐뚤어진 자존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마치 먹잇감을 구석으로 모는 맹수처럼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뒤를 따르던 당번병들은 불길한 예감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여군은 바로 강수민이었는데 그녀는 마석도가 다가오는 기척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는 차분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군복에는 계급장이 가려져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갓 입대한 하사관이나 경험 없는 장교처럼 보였기에 마석도는 그녀를 만만한 상대로 판단했다. 마석도는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잡아채며 그녀를 자신 쪽으로 돌려 세웠고 그녀의 손에 들린 수첩을 낚아채듯 빼앗았다. 그 수첩 안에는 마석도가 최근 저지른 횡령과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 그리고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적인 거래 내역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를 본 마석도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기록된 수첩을 본 마석도는 이 여자가 단순한 병사가 아니거나 혹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감시하러 온 내부 감사관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이 망망대해 위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자신의 명령이 곧 법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굵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지만 강수민은 태연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바다처럼 마석도를 더욱 불안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마석도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강수민의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난간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여자가 군대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마석도의 살기 어린 눈빛에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강수민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튀기며 소리쳤고 그녀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에 그는 이 상황을 영원히 입막음할 방법을 본능적으로 떠올리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도 강수민은 침착하게 마석도의 팔을 뿌리치며 군법을 언급하고 그에게 경고를 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고 정확한 발음과 논리적인 지적은 마석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감히 일개 여군이 중령인 자신에게 설교를 하려 든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마석도는 그녀를 인간이 아닌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그녀를 위협했지만 강수민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지금의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 순간 마석도의 입에서 잔인하고 비열한 조소가 터져나왔고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갑자기 자세를 낮추더니 훈련된 군인의 동작으로 강수민의 복부를 향해 강력한 발차기를 날릴 준비를 했다. 그는 안 그래도 좁은 배 안에서 너 같은 게 설칠 자리는 없다고 소리치며 그녀가 반응할 새도 없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강수민은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기습적인 공격과 좁은 난간이라는 지형적인 불리함 때문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다. 마석도는 비틀거리는 강수민을 향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으며 자신의 악마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안 그래도 바다의 쓰레기를 좀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군.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가슴팍을 걷어찼고 그 충격으로 강수민의 몸은 난간 밖 허공으로 튕겨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처럼 처연해 보였지만 마석도는 그 장면을 보며 쾌감에 젖은 웃음을 터뜨렸다. 차가운 바닷물이 강수민의 몸을 집어삼키는 소리는 거대한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갑판 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마석도는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녀가 사라진 검은 물결을 확인하고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섰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당번병들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오늘 밤 일어난 일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발설하는 자는 저 여자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며 거만한 발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마석도는 자신이 방금 바다로 밀어버린 그 여자가 단순한 하사관이 아니라 국가 전략 기동 부대를 지휘하는 별 3개짜리 제독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행동이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자신을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선실로 향했다.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는 강수민의 눈은 아직 감기지 않았고 차가운 수면 아래에서 복수의 불씨는 꺼지기는커녕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오며 숨통을 조여왔고 전신을 강타한 충격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했다. 강수민은 본능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으며 수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거센 파도와 군화의 무게가 그녀를 끊임없이 심해로 끌어당겼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허우적대다 금세 기력을 소진했을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성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경보음 대신 냉철한 생존 매뉴얼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짧은 순간 호흡을 멈추고 몸에 힘을 빼며 부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강수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뱃속에 들어차 있던 짠물을 토해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적인 어둠뿐이었다. 저 멀리 거대한 항공모함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데 그 불빛은 마치 그녀를 비웃는 마석도의 눈동자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차가운 수온은 순식간에 체온을 빼앗아가며 근육을 마비시키려 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단순한 조난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의 현장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다. 갑판 위에서 마석도는 난간에 묻은 강수민의 흔적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아내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했다는 듯한 홀가분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공포에 질려있는 당번병들에게 다가가 어두운 밤바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병사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의 말을 경청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석도는 병사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짚으며 오늘 밤 일어난 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생한 불행한 실족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자가 난간에 기대어 위험하게 행동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떨어진 것이라고 거짓 시나리오를 주입시켰다. 만약 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에 있던 너희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권력 앞에서 무력한 병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마석도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선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강수미는 무거운 군화를 벗어던지고 옷 속에 공기를 채워 넣어 임시 부유물을 만드는 생존 수영법을 실행했다. 그녀가 지금처럼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과거 특수전전단 UDT의 전설적인 지휘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지옥주 훈련을 견뎌냈고 실전 임무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수도 없이 겪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다. 바다는 그녀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정복하고 지켜온 익숙한 전장이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과거 혹독했던 훈련 시절 얼음장 같은 겨울 바다에서 며칠을 버티며 동료들과 나누었던 전우회가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의 추위와 고독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련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부하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당할 뻔했다는 참담한 현실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바닷물보다 더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는 복수심과 결합하여 더욱 단단해졌다. 선실로 돌아온 마석도는 책상에 앉아 꼬냑을 한 잔 따르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이 식도로 넘어가는 짜릿한 느낌과 함께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주제넘게 자신의 비리를 캐고 다닌 것이 잘못이었으며 자신은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되뇌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당직 일지에 순찰 중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록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완성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석도가 간과한 결정적인 사실은 강수민이 착용하고 있던 특수 제작된 군번줄과 손목시계의 존재였다. 그것은 일반 장병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고위 지휘관이나 특수 임무 수행자만을 위한 최첨단 장비였다. 강수민은 물속에서 중심을 잡은 뒤 떨리는 손으로 손목시계의 베젤을 돌려 비상구조 신호를 활성화시켰다. 이 신호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라 최고 등급의 지휘관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는 코드레드 시그널이었다. 활성화된 신호는 위성을 통해 즉각적으로 암호화되어 전송되었고 이는 해군 작전 사령부의 메인 서버에 붉은 경고등을 켜게 만들었다. 강수민은 신호가 정상적으로 송출되었음을 확인하고는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움직임을 멈추고 구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의 위치를 확인했고 조류의 흐름을 파악하여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계산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생존을 넘어 마석도와 그 일당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죽는다면 정의는 영원히 수장될 것이고 마석도 같은 쓰레기가 계속해서 군을 좀먹을 것이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주는 무게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파도가 얼굴을 덮칠 때마다 그녀는 짠물을 뱉어내며 삶에 대한 집착을 더욱 불태웠다. 마석도는 창밖으로 보이는 칠흑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제 그 여자는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내일 아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적당히 수색하는 척하다가 사건을 종결시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인맥과 지위를 이용하면 이름 없는 여군 하나의 죽음쯤은 쉽게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얼마나 거대한 벌집을 건드렸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강수민의 의식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혼미해졌지만 그녀는 무의식 중에도 물에 뜨는 자세를 유지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으로서의 본능이자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녀만의 강인한 정신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휘했던 수많은 작전들을 떠올리며 그 어떤 적보다도 비열한 내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죽음의 공포조차 압도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밤새 거칠게 몰아치던 파도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강수민은 퉁퉁 불어 감각이 없는 손가락을 움직여보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를 감지했고 그것이 자신을 구하러 오는 아군의 소리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결의에 찬 미소가 번졌고 이제 곧 시작될 반격의 서막을 예감했다. 마석도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제복을 단정히 입고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위험 있는 지휘관 연기를 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선실문을 나섰다. 바다는 밤새 일어난 비극을 품은 채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위치한 해군 작전사령부의 중앙 통제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기계음과 타자치는 소리만이 감돌고 있었다. 수많은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 빛이 장교들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거대한 전술지도 위에는 작전 중인 함정들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요하고 통제된 정적은 메인 콘솔에서 울리기 시작한 날카로운 경고음 하나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조난 신호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때만 울리는 최상위 등급의 비상 알람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중앙 스크린으로 쏠렸고 그들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당직 사관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신호의 발신지를 추적했고 모니터에 떠오른 결과 값을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화면에 붉은 글씨로 전멸하는 코드는 발키리. 바로 해군 역사상 최연소 함대 사령관이자 전설적인 전쟁 영웅인 강수민 제독의 고유 식별 번호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호가 발신된 위치는 작전 수행 중인 제7함대 항공모함의 항로 바로 뒤편 망망대의 한가운데였다. 사관은 즉시 붉은색 비상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긴박함으로 인해 갈라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이 공격받았다는 의미나 다름없었다. 보고를 받고 달려온 참모총장은 잠옷 위에 급하게 군복 재킷만을 걸친 채 상황실로 뛰어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강수민을 자신의 딸처럼 아끼던 선배이자 그녀의 능력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는 모니터에 표시된 좌표를 노려보며 도대체 누가 감히 자신의 부하에게 그것도 함대 사령관에게 손을 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전함대에 데프코니에 준하는 비상 경계령을 선포하고 인근 해역에 있는 모든 가용 전력을 강수민의 좌표로 집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치자 상황실 전체가 울릴 정도였고 참모들은 서리빨 같은 살기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평화롭던 해군은
순식간에 전시태세로 돌변하여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훈련 중이던 구축함들은 즉시 뱃머리를 돌려 최고 속도로 물살을 갈랐고, 경납고에서 대기 중이던 대잠 헬기와 구조 헬기들이 요란한 로터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활주로에서는 긴급 발진 명령을 받은 전투기들이 애프터버너를 켜며 밤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이륙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오직 단 한 사람, 강수민 제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움직임에는 동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한편 문제의 항공모함 안에서 마석도는 이러한 외부의 급박한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식당에서 고급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평온한 바다를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 바다가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사람을 죽인 현장이라는 사실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는 부관을 호출하여 어젯밤 실종된 병사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사고 원인을 병사의 개인적인 부주의나 우울증으로 몰아가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하고 뻔뻔해서 마주 앉은 부관조차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마석도는 부관에게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약해서 문제야라고 혀를 차며 자신이 저지른 살인행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배의 규율을 확립했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부대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있을 예정인 함상회의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포장하여 상부에 보고할지 리허설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승진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시나리오가 완벽하다고 확신하며 입가에 묻은 커피 자국을 닦아냈다. 그 시각 항공모함의 레이더실에서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고, 레이더병은 화면을 가득 메우는 수많은 점들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기기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점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자신들의 배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그것은 명백한 포위 기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레이더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직 사관에게 보고했고, 사관 역시 이런 대규모의 병력 이동은 훈련 계획에 없던 것이라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즉시 함교에 있는 마석도에게 인터폰을 연결하여 상황을 보고하려 했다. 보고를 받은 마석도는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사령부 녀석들이 예고도 없이 불시 검열이라도 하려는 모양이군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신의 부대가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며 전 승조원에게 전투 배치 훈련을 지시했다. 그는 다가오는 함대와 전투기들이 자신을 축하하거나 사열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엄청난 오판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의 무지몽매함과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배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접근해 오는 세력의 선두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즉 강수민이 직접 훈련시키고 지휘했던 최정예 UDT 대원들이 탑승한 고속단정이 있었다. 그들은 구조 신호가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장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이에는 이가 갈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강수민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전장의 어머니이자 신화적인 존재였기에 그녀를 해친 자가 누구든 지옥 끝까지 쫓아가 찢어발기겠다는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팀장은 대원들에게 무기를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이번 작전은 구조가 아니라 사냥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구조 헬기가 예상 좌표 상공에 도착하자 조종사는 거친 파도 사이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주황색 불빛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시각 확인, 11시 방향 생존자 확인. 다급한 외침과 함께 헬기는 급격하게 고도를 낮추었고 구조 요원인 UDT 대원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강수민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자신을 부둥켜 안는 대원의 익숙한 손길에 간신히 눈을 떴다. 대원은 울먹이며 대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외쳤고 강수민은 창백한 입술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수민이 윈치에 매달려 헬기로 끌어올려지는 동안 주변 해역에는 이미 수십 척의 군함들이 항공모함을 겹겹이 포위하며 도착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차가 건물을 에워싸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지만 그 규모와 살기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구축함의 주포들은 일제히 항공모함의 함교 정확히는 마석도가 있을 위치를 겨냥하고 있었고 하늘 위에는 무장한 전투기들이 선회하며 언제든지 타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통신망을 통해 생존자 확보 상태 위중하나 생명엔 지장 없음이라는 보고가 전파되자 전군의 분노는 안도감과 뒤섞여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헬기 안으로 옮겨진 강수민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따뜻한 담요에 감싸였지만 그녀는 휴식을 거부하고 헤드셋을 달라고 손짓했다. 군의관이 만류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거역할 수 없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기는 발키리, 현재 시각부로 함대 지휘권을 복구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통신을 듣고 있던 모든 장병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헬기 조종사에게 즉시 방향을 돌려 항공모함의 갑판에 착륙할 것을 명령했다. 마석도는 함교에서 쌍안경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자신의 배를 향해 조준하고 있는 수많은 포문들을 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사령부에 무전을 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현재 귀관의 함정은 반란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포위되었다. 즉시 무장 해제하고 대기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죽인 여자가 살아 돌아왔을 리는 없다고 필사적으로 부정하며 이것은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소리질렀다. 하지만 그의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강수민을 태운 구조 헬기가 항공모함의 비행갑판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헬기의 거센 하강풍이 갑판 위에 먼지를 날려보냈고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먼저 뛰어내려 주변을 확보했다. 마석도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함교 창문에 매달려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는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눈을 가늘게 떴지만 역광 때문에 실루엣만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실루엣이 뿜어내는 기운은 그가 어젯밤 바다로 던져버린 그 여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바다 위에 거대한 감옥이 된 항공모함은 침묵 속에 잠겼다. 승조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방송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오직 마석도와 그를 따르던 몇몇 부패한 간부들만이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느끼며 전율하고 있었다. 강수민은 헬기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갑판을 밟았다. 그녀의 젖은 군복은 볼품없었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대한민국 전체 해군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버티고 있었다. 복수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헬리콥터의 로터가 일으키는 강력한 하강풍이 갑판 위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이 휘몰아쳤고 항공모함의 거대한 선체조차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했다. 강수민이 탑승한 헬기가 갑판 중앙에 거칠게 착륙하자마자 중무장한 UDT 대원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뛰어내려 사주 경계를 펼치며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와 같았으며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갑판 요원들은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멀찍이 물러서서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강수미는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헬기에서 내렸는데 그녀의 젖은 군복은 차가운 바닷바람에 굳어 뻣뻣해져 있었고 안색은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군의관이 다급하게 달려와 들 것을 제시하며 당장 의무실로 이동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강수미는 단호한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의 몸은 저체온증과 타박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그 육체적 고통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똑바로 섰고 자신의 발로 직접 걸어서 놈의 목을 조르러 가겠다는 무언의 의지를 내비쳤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처럼 처절하면서도 성스러운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함교의 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석도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의 허락도 없이 착륙한 불청객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려 했지만 그들을 호위하는 병력이 다름 아닌 국군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함내 방송을 통해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며 침입자들을 체포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험 있는 지휘관의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쥐가 내지르는 단말마처럼 들릴 뿐이었다. 마석도의 명령을 받은 헌병대와 보안 요원들이 무장을 하고 갑판으로 달려나갔지만 그들은 UDT 대원들과 마주하자마자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실감하고 주춤거렸다. 일반적인 훈련을 받은 보안 요원들이 실전 살인 기술로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을 상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UDT 팀장은 앞을 막아선 보안 요원들에게 총구를 겨누며 지금부터 이 배의 지휘권은 우리가 접수한다. 무기를 버리고 물러나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마석도는 모니터를 통해 보안 요원들이 맥없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격분하여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그는 자신이 이 배의 왕이며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믿어왔지만 그 권력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사령부와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수십 척의 아군 함정들이 포문을 열고 자신을 겨누고 있었고 함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적들이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꼬냑병을 집어들고 병째로 술을 들이켰지만 취기는커녕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공포는 선명해질 뿐이었다. 강수미는 비틀거리는 걸음이지만 멈추지 않고 함교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고 그녀가 지나가는 복도마다 물이 뚝뚝 떨어져 흥건한 자국을 남겼다. 복도에서 마주친 승조원들은 그녀의 젖은 몰골과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벽으로 몸을 붙여 길을 터주었다. 그들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범상치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강수민의 머릿속에는 오직 마석도가 자신을 발로 차던 그 순간의 모멸감과 차가운 바다의 공포만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한편 함교 내부의 분위기는 침몰하는 배처럼 암울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장교들은 마석도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고 마석도가 무언가 큰 사고를 쳤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부함장이 조심스럽게 마석도에게 다가가 중령님 항복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했지만 마석도는 그의 뺨을 후려갈기며 거절했다. 이건 반란이야. 놈들이 내 배를 뺏으러 온 거라고. 마석도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허리춤에 찬 권총을 뽑아들었다.
마석도는 자신이 죽인 여자가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바다에 빠진 사람이, 그것도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0%라고 굳게 믿고 싶었다. 그는 지금 쳐들어온 자들이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러 온 감사팀의 강압적인 체포 작전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만약 그렇다면 정치적인 협상이나 뒷거래를 통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하며 그에게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다. 너는 끝났다고. 강수민이 함교로 이어지는 마지막 계단을 오를 때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를 호위하던 UDT 대원들이 앞서 나가며 함교 입구를 지키던 경비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무장 해제시켰다. 길이 뚫렸습니다. 제동님. 대원의 보고를 들은 강수민은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정돈하려 애썼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그 앞에 서야 했기 때문이다. 마석도는 함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군화 소리와 비명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뒤에 숨어 권총을 문 쪽으로 겨누고 있었다. 그는 천하를 호령하던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범죄자의 비굴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들어오기만 해봐 다 쏴버릴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하지만 그 위협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고 다가오는 운명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크게 그의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마침내 함교의 두꺼운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함교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석도 중령 문을 열어라. 그 목소리는 기계적인 확성기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석도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마석도는 그 목소리가 낯익다고 느꼈지만 공포에 질린 뇌는 그 기억을 떠올리기를 거부했다. 그는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라고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더욱 짙어진 긴장감 뿐이었다. 강수민은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으려는 부하를 제지하고 자신이 직접 문을 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마석도에게 마지막으로 도망칠 곳이 없음을, 그리고 그가 상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그 문을 열어야만 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차가운 강철문의 감촉은 그녀의 뜨거운 복수심을 차갑게 식혀주었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육중한 철문의 레버를 돌렸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함교 안으로 밝은 빛과 함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마석도는 숨을 멈추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인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어젯밤 그가 난간 밖으로 밀어버렸던 그 작은 여군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말도 안 돼. 마석도의 입에서 절망적인 탄식이 흘러나왔고 권총을 쥔 손에 힘이 빠지며 총구가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다. 함교 안의 모든 승조원들은 숨을 죽이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인물을 주시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전투복, 창백하지만 서슬퍼런 얼굴, 그리고 그녀 뒤에 도열한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 강수민은 절뚝거리며 함교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시선은 오직 마석도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는데 그 침묵은 100마디 욕설보다 더 무겁게 마석도를 짓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자가 지상의 지옥을 선사하러 온 순간이었다. 마석도는 환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눈을 비볐지만 강수민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바닥에 남는 물자국은 마석도의 죄악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마석도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며
볼품없이 엉덩방아를 도섰다. 너는 죽었잖아. 내가 분명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었고 주변에 있던 부하들은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강수미는 쓰러진 마석도 앞까지 걸어가 멈춰섰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의 몸에서는 바다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묘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계급장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함교는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였다. 이제 마석도가 느꼈던 그 짧은 승리의 쾌감은 영원한 고통으로 바뀔 준비를 마쳤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진정한 심판의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다. 함교의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마석도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보다는 덜할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젖은 생쥐꼴의 여자를 올려다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쓰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의 발길질 한 번에 무력하게 바다로 떨어지던 그 여자가 마치 지옥의 심연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처럼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뇌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함교 안의 모든 승조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이 기이한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고 정막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강수민의 군화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뿐이었다. 그녀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세는 함교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누구도 감히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석도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권위를 쥐어짜내어 소리를 질렀다. 이 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살아서 돌아와 헌병 당장 이 탈영병을 체포해 아니 사살해버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찢어졌지만 그는 자신의 명령이 여전히 이 배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보안 요원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총을 쏘라고 닥달했지만 그의 손짓은 허공을 가르는 허망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미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발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석도의 고함 소리에도 불구하고 헌병들은 방아쇠에 손가락만 걸친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강수민의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한 UDT 대원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 완전히 제압당해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것은 강수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풍기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었다. 그녀는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총을 쏘는 순간 죽는 것은 저 여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수민은 천천히 한 걸음 더 마석도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젖은 군화가 바닥을 칠 때마다 마석도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석도, 중령 자네는 어젯밤 내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지. 그리고 아주 용감한 행동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말투는 비꼬는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여유로웠고 그 여유가 마석도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했나? 자네가 버린 것이 단순한 쓰레기였는지 아니면 자네의 목숨줄이었는지 이제 확인시켜주지. 그녀는 젖은 야전 상의의 지퍼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겉옷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자 그 안에 입고 있던 정복 셔츠가 드러났다. 비록 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의 양쪽 어깨에 달려있는 계급장은 함교의 조명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도 무궁화도 아닌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의 정점을 상징하는 별이었다. 한 개도 두 개도 아닌 무려 세 개의 별이
그녀의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순간 함교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탄식이 터져 나왔다. 쓰리스타 중장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고 그 소리는 파문처럼 번져나가 모든 승조원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젯밤 목격한 그 하사관이 사실은 함대 전체를 지휘하는 해군 중장이자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레이더병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조타수는 키를 놓칠 뻔했다. 그들이 얕보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바로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최고 지휘관이었던 것이다. 마석도의 눈동자는 찢어질 듯 커졌고 턱은 빠질 것처럼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처리하지 못해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다. 별 3개, 그것은 일개 중령인 그가 평생을 바쳐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구름 위의 존재였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걷어찬 것이 여자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공포를 넘어선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쪼그라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강수민의 뒤에 서 있던 UDT 팀장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앞으로 나와 우렁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를 올렸다. 필승 사령관님, 작전 지역 확보 완료했습니다. 그 소리는 함교가 떠나갈 듯 울려 퍼졌고 그것은 강수민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함교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올렸다. 오직 마석도만이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었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다. 강수민은 바닥에 널브러진 마석도를 내려다보며 어젯밤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자, 마석도 중령, 다시 한번 묻겠다. 너는 해병대 병력이 총 몇 명인지 알고 있나? 그 질문은 어젯밤의 조롱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과 책임, 그리고 부하들의 생명을 경시한 죄를 묻는 준엄한 심판이었다. 마석도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의 오만했던 혀는 공포에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강수민은 대답 없는 그를 보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내 놈은 숫자만 셀 줄 알았지 그 숫자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는 전혀 몰랐던 모양이구나. 군인은 계급장으로 거들먹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전우의 목숨을 지키는 자리다. 너 같은 쓰레기가 지휘관이라니 내 부하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군. 그녀의 일갈은 비수가 되어 마석도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자비나 동정을 베풀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군인으로 대우하는 것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며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마석도는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빌기 위해 강수민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사령관님 제발, 제가 눈이 멀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그의 비굴한 애원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추잡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고 오직 목숨만은 건지고 싶어 발버둥쳤다. 하지만 강수민은 더러운 것을 피하듯 한 발짝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차갑게 거부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 이외의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강수민은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단호하게 명령했다. 헌병대, 뭐 하고 있나 상관, 살해미수, 항명, 직권, 남용, 그리고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마석도 중령을 즉각 체포해라. 지금 당장 이 함교에서 끌어내.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더 이상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다. 헌병들은 우렁차게 복창하며 마석도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이제 마석도가 아닌 진짜 주인인 강수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충실한 개가 되어 있었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끌려가면서도 마석도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건 함정이야, 무효야. 나는 억울해.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함교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쳤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승조원들은 그동안 마석도에게 당했던 서름을 떠올리며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통쾌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석도의 몰락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고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강수민은 마석도가 사라진 문 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천천히 함장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녀는 젖은 옷 때문에 한기를 느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수많은 존경과 두려움의 시선들이 그녀를 뜨겁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함내 방송용 마이크를 잡고 전 승조원에게 방송했다. 보남은 지금 이 시각부로 제7 기동전단의 지휘하에 들어간다. 전원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라. 이상.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혼란스러웠던 항공모함은 다시금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강수민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수십 척의 군함들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듯 에워싸고 있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다. 그 웅장한 광경은 마치 여왕의 귀환을 축하하는 사열식처럼 보였다. 강수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육체적인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아직 치워야 할 잔해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법과 규정이라는 무기를 들고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집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항공모함 내부의 구금실은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철창 속에 갇혀 있었고 그곳의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석도는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좁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붓고 터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배의 제왕처럼 군림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도살장에 끌려온 가축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는 불안하게 다리를 떨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인맥과 뒷돈을 먹인 고위층들을 떠올리며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금실 밖의 상황은 마석도의 헛된 희망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강수민의 지시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배 전체를 이 잡듯이 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병들은 마석도의 개인 집무실을 급습하여 비밀 금고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이중 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들은 그의 범죄를 입증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그가 부식비를 횡령하여 착복한 돈 진급 청탁을 위해 상납한 뇌물 리스트, 그리고 부하 여군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기록까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추악한 진실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혀를 내두르며 증거물들을 압수했고 이 소식은 실시간으로 강수민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강수민은 함장실에 임시로 마련된 지휘 통제소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다. 그녀는 마석도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 이 배를 좀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연루된 자들을 전원 색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배 안에서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마석도의 비호를 받으며 호가호위하던 간부들이 줄줄이 헌병대에게 체포되어 끌려나갔고 그들의 비명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승조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보다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 구금실로 돌아와 마석도는 자신을 감시하는 헌병에게 소리를 지르며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다고 악을 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국회의원과 국방부 고위 장성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지금 자신을 풀어주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옷을 벗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헌병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시했고 그 태도가 마석도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이 좁은 방 안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지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철문이 열리고 강수민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정복을 갖춰 입고 제독의 위엄을 완벽하게 뽐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군 검찰관과 기록병이 따르고 있었고 그 엄숙한 분위기는 마치 저승사자가 심판을 하러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강수민은 마석도의 맞은편에 앉아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고 마석도는 그녀의 기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마석도의 비리장부와 녹취록 등을 던져놓으며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증거물들을 본 마석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수민은 마석도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며 배후 세력과 공범들의 이름을 모두 불라고 차분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마석도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래를 제안하려 들었다. 제독님,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모아둔 돈이 꽤 됩니다. 이걸로 조용히 덮고 넘어가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돈으로 매수하려는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강수민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그 굉음에 마석도는 화들짝 놀라 의자 뒤로 넘어질 뻔했다. 너는 아직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구나. 너는 단순히 횡령을 한 게 아니라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전우의 등을 칼로 찔렀다. 강수민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즉석에서 군 검찰관에게 마석도를 군형법상 반란 수괴 및 이적 행위로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일반적인 징계나 형사처벌과는 차원이 다른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죄였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석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는 덜덜 떨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마석도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십시오. 제 삼촌이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통화 한 번이면 오해가 풀릴 겁니다라고 애원했다. 강수민은 잠시 그를 경멸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밀어주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네 그 대단한 백이 너를 구해줄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하군. 그녀의 허락에 마석도는 허둥지둥 수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동안 그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고 제발 받아달라고 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다.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마석도는 울먹이며 삼촌 접니다. 석도입니다. 지금 억울하게 잡혀 있습니다. 제독이라는 여자가 권력을 남용해서 저를 일하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욕설과 고함뿐이었다. 이 미친놈아, 네가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 강수민 제독은 대통령도 함부로 못 대하는 전쟁 영웅이야. 너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어. 당장 끊어, 이 자식아. 뚜뚜뚜 하는 끊기. 신호음이 구금실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마석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강수민은 넋이 나간 마석도를 보며 차갑게 조소했다. 들었나? 그게 네가 믿던 동아줄의 실체다. 너 같은 기생충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헌병들에게 그를 끌고 나가라고 손짓했다. 마석도는 바닥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헌병들은 그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밖으로 끌고 나갔고 그의 비굴한 울음소리는 복도를 따라 멀어지며 서서히 잦아들었다. 마석도가 끌려나간 후
강수민은 함내 방송을 통해 전 승조원을 비행 갑판으로 집합시켰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했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선 강수민에게 집중되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제복을 펄럭이게 했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서 부하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포승줄에 묶인 마석도와 그의 공범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고대 로마의 개선식에서 패장들을 전시해 놓은 것과 흡사했다. 강수민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내부의 적을 도려냈다. 이들은 계급을 이용하여 약자를 짓밟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군인의 명예를 팔아넘긴 자들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바다 전체로 울려 퍼졌고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내 지휘 하에 있는 한 억울한 병사는 없을 것이며 정의롭지 못한 지휘관 또한 없을 것이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부패한 상관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뿐이다. 연설이 끝나자 갑판 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병사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왔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직감했다. 강수민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거수경례로 답했다. 마석도와 공범들은 헬기에 태워져 육군 교도소로 이송될 준비를 마쳤고 그들이 탄 헬기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장병들은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강수민은 헬기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참모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배가 많이 더러워졌다. 대대적인 청소와 보수 작업을 실시하도록 그리고 피해를 입은 병사들을 전수조사해서 심리치료와 보상을 지원해라.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참모장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힘차게 경례를 붙였다. 이제 배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는 쓰라리겠지만 새살이 돋아나면 더욱 단단해질 것이었다. 강수민은 함교로 돌아가며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으며 그녀의 어깨에 놓인 별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힘이 흐르고 있었다. 서울의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의 시선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한때 항공모함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마석도는 이제 수의를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화려한 계급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미결수라는 붉은 명찰만이 달려 있어 그의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가 기립하자 마석도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다가올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재판장은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군사법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처벌 중 하나였다. 피고인 마석도는 지휘관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하들을 학대하고 국가 전략 자산인 함대 사령관을 살해하려 했으며 조직적인 방산 비리를 주도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마석도의 등은 점점 더 굽어졌다. 재판부는 그에게 군형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가 저지른 죄악을 평생 속죄하게 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군적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에서는 환호성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고
마석도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는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 나가면서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운 경멸뿐이었다. 방청석 맨 뒷줄에는 강수민 제독이 선글라스를 쓴 채 팔짱을 끼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석도가 끌려나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며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정의의 실현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고 그녀의 뒤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그녀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몇 달 후 문제의 항공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푸른 바다를 가르고 있었다. 마석도와 그 추종자들이 제거된 함내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활기차게 변해 있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상관의 눈치를 보며 주눅들지 않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강수민이 도입한 새로운 지휘 체계는 상명하복의 강압적인 문화 대신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선진 병영 문화를 정착시켰다. 갑판 위에서는 휴식을 취하는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는 강수민이 만들어낸 가장 값진 결과물이었다. 강수민은 하얀 정복을 입고 함교 윙 브리지에 서서 훈련 중인 전투기들이 힘차게 이함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훈장들과 어깨 위의 별세개는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부하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었다. 그때 앳된 얼굴의 한수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커피 잔을 건네며 말을 걸었다. 그는 과거 마석도에게 가장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병사였는데 이제는 표정의 그늘이 사라지고 건강한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사령관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수민은 커피를 받아들고 수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준 자네 자신에게 하게. 자네들이 있었기에 이 배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녀의 겸손한 말에 수병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붙였고 강수민 역시 절도 있는 경례로 답했다. 그녀는 과거 마석도가 자신에게 던졌던 해병대 병력이 몇 명이나 되냐는 질문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제 그 답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 한 명 한 명이 가진 애국심과 헌신의 무게라는 것을. 저녁 점호 시간이 되자 강수민은 함내 방송 마이크 앞에 앉아 전 승조원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거친 파도와 싸우는 군인이지만 결코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힘은 약자를 짓밟는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그 방패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녀의 방송이 끝나자 선실 곳곳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장병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진정한 리더로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밤이 깊어지자 강수민은 홀로 갑판으로 나와 자신이 바다로 떨어졌던 그 난간 앞에 섰다. 차가운 밤바다는 여전히 검푸른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난간을 어루만지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날 밤의 기억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의 고통과 분노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조용히 묵념하며 조국을 위해 산화해간 선배 전우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다음 날 새벽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검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강수민은 함교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듯 그녀가 이끄는 함대와 대한민국 해군의 앞날에도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전 함대에 추락 명령을 내렸다. 전 함대 돛을 올리고 힘차게 전진하라. 우리의 항해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녀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기적 소리가 바다를 울렸고 함대는 위풍당당하게 대양을 향해 나아갔다. 마석도라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난 항공모함은 이제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신념으로 무장한 그 어떤 적도 넘볼 수 없는 불치망무 사신항무로 다시 태어났다. 강수미는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굳게 담은 입술로 미소 지었다. 그녀의 전설은 삼성 장군 신병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아닌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살아있는 신화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너머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